안녕하세요. 짱쌤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체의 성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입자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생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기원전 이렇게 오래전에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철학자랑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알갱이가 남는다. 그리고 이 알갱이를 입자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남기 때문에 무한히 쪼갤 수는 없다.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빈 공간이 있겠죠? 이 빈 공간, 지금은 우리 이 빈 공간을 진공이라고 하는데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 즉 진공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입자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물질을 쪼개다 보면 무한히 계속 쪼갤 수 있다. 그리고 쪼개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왜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땐 신은 빈 공간은 싫어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주장을 연속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입자설과 연속설 중에서 어떠한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입자설이 더 타당할까요? 연속설이 더 타당할까요? 네, 현대 과학에서는 이 입자설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은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질들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입자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자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입자설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그리고 입자설로 증명할 수 있는 실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입자설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음식 냄새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음식 냄새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있을 거예요. 이 입자가 사방팔방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멀리서도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두 번째, 금속이 뭐죠? 철, 아연,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을 금속이라고 하죠. 금속을 커다란 망치로 탕탕탕탕 두드리면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그럼 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무한히 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금속을 두드리다 보면 이렇게 얇아질 텐데 아무리 얇아져도 이 금속을 이루고 있는 입자, 이 크기보다 더 얇게 만들 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비눗방울 볼까요? 비눗방울을 크게 부풀려 봅니다. 비눗물을 묻혀서 공기를 후 불어넣으면 비눗방울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비눗방울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커질까요? 그렇지 않죠. 불다 보면 어느 순간 팡 하고 터지게 되는데 왜 그런가요? 그렇죠. 이것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눗방울 무한히 크고 얇게 만들 수 없다. 이 입자의 크기보다 더 얇게 만들 수 없죠. 그리고 불다 보면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 간격이 점점점 벌어져요. 아까 데모크리토스가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고 했죠. 그럼 이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점 벌어지다 보면 결국 빵 하고 터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눗방울을 무한히 크고 얇게 크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자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번엔 실험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이 있어요. 물 50ml랑 에탄올 50ml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과 에탄올 서로 다른 물질이어야 돼요. 그래서 물 50ml랑 에탄올 50ml를 준비하고 둘을 섞습니다. 둘을 섞어요. 그것을 우리는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하지요. 에탄올 수용액. 그럼 에탄올 수용액은 얼마가 될까요? 100ml가 될까요? 아니요. 100ml보다 훨씬 더 전체 부피가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에탄올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물과 에탄올을 섞으면 물 입자랑 에탄올 입자가 섞이게 되겠죠. 근데 에탄올 입자가 물 입자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럼 이런 입자들이 서로 섞이게 되면은 그렇죠. 이 각각의 입자 사이에 빈틈이 있잖아요. 그 빈틈 사이에 다른 입자가 서로 사이에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부피는 이 둘을 더한 100보다 훨씬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빈틈으로 섞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입자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입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를 입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물체와 물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체라고 하는 것은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 책상, 의자, 필통, 지우개, 연필 이런 게 물체예요. 그럼 물질은 뭐죠? 물체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 바로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고 하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나무, 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죠. 그럼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가 가장 작은 개념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 입자의 종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요. 입자의 종류로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원자가 있고요.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분자, 등등등 이러한 입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자세한 입자의 종류는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물질이 모여서 이제 물체가 된다라는 이 크기 비교하는 이 정도는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입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입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운동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끊임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떨 때가 예외냐? 굉장히 낮은 온도. 영하 273도C. 이 온도에서는 모든 입자,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은 운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 온도를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절대 온도로 0켈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온도를 제외한 모든 온도에서는 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입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현상으로는 증발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증발이 뭐죠? 저 물 같은 그런 수분이 마르는 현상이 바로 증발이라고 할 수 있죠. 마르는 현상. 예를 들어서 여기 빨래가 널려 있네요. 젖은 빨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물방울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수분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물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수증기가 되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현상, 이것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네, 확산이 있는데 확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요. 확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렇죠. 뭔가 이게 쫙 퍼져나가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퍼져나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잉크를 똑 하고 떨어뜨렸더니 쫙 퍼지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데 확산은 왜 일어나느냐? 잉크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 그리고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이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다 보니까 물과 잉크가 서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배우겠지만 브라운 운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브라운이라는 과학자가 알아내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물 위에 여기 있는 노란색 꽃가루가 이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꽃가루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꽃가루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구마구 움직였단 말이에요.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꽃가루 아래에 있었던 여기 검은색 점으로 표현된 물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떠 있었던 꽃가루도 같이 이렇게 떠서 움직이게 된 거죠. 즉, 물 입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꽃가루도 움직이게 되었다. 이것도 입자 운동에 관련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틴들 효과 또는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햇빛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현상. 햇살이 내려 쬐인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것도 바로 입자운동과 관련된 현상인데 이 공기 중에 여러 가지 물질들 이렇게 입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입자들이 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게 산란돼서 빛이 한 줄기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공기 입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자운동에 의한 현상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발과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입자운동이 어떤 경우에 활발해지는지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건이 몇 개가 나왔죠?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바로 첫 번째,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운동은 굉장히 활발해져요. 예를 들어서 아래에 볼게요. 같은 물일 때 0도씨 물과 30도씨 물, 60도씨 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물 중에서 가장 입자운동이 활발한 그런 물은 바로 60도씨의 물이에요. 이처럼 온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입자의 질량이에요. 입자의 질량은 온도가 같을 때 입자의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입자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온도일 때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이 두 가지 기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질량이 큰 염화수소보다 질량이 작은 암모니아가 훨씬 더 빨리 운동해요.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실험이 있어요. 유리관이 있는데 유리관의 한쪽 끝에는 염화수소를 묻힌 솜을 꽉 막아두고요. 다른 한쪽에는 암모니아를 묻힌 솜으로 꽉 막아두어요. 여러분, 이때 이 염화수소, 이것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것을 그렇죠. 우리가 염산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위에서 분비되는 아주 강력한 산이 바로 염산이죠. 이렇게 여기 염화수소랑 암모니아로
양쪽 끝을 막아두면 염화수소가 묻힌 이 솜에서 염화수소 입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퍼져 나오고요. 암모니아 수를 묻힌 이 솜에서도 암모니아 입자가 이렇게 점점 퍼져 나가요.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염화수소 입자랑 여기 있는 암모니아 입자가 만나게 되겠죠. 만나면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염화 암모늄. 이 물질은 하얀색 연기처럼 생긴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이 어디에 생기냐 하면은 정 가운데 생길까요? 그렇지 않고 약간 염화수소에 가까운 쪽에 생겨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똑같은 시간에 얘는 염화수소는 이만큼밖에 못 가지만 암모니아는 이만큼이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서 준비 시작 출발했을 때 염화수소보다 암모니아가 훨씬 더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염화암모늄이 무거운 염화수소 쪽에 치우쳐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운동 속도의 차이는 바로 입자의 질량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즉, 같은 온도일 때 질량이 작은 암모니아가 질량이 큰 염화수소보다 더 빨리 활발하게 입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염화암모늄이 염화수소 쪽에 치우쳐져서 생긴다라는 거. 이것도 관련된 실험이 종종 등장하니까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물질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뭘까요? 제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좋아 이럴 때 말하는 상태일까요? 아니죠. 과학에서 말하는 상태는 고체이냐, 액체이냐, 기체이냐 총 몇 가지? 그렇죠. 3가지 상태를 말해요. 이게 바로 3가지 상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가장 중요한 온도 조건을 우선 좀 통제를 시키고 온도가 0도일 때 온도는 같은 상태에서 0도일 때 얼음도 존재하고 물도 존재해요. 얼음과 물의 차이점은 뭐죠? 그렇죠. 얼음은 고체, 물은 액체죠. 그럼 온도가 같을 때 고체랑 액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바로 액체 상태인 물이 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예. 이번엔 온도가 100도일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도일 때도 물과 수증기가 같이 존재해요. 물이 끓는 구간이죠. 물과 수증기의 차이점은? 그렇죠. 물은 액체, 수증기는 기체예요. 물과 수증기 중에서 누가 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수증기가 훨씬 더 입자 운동이 활발합니다. 즉, 온도가 같을 때는 고체보다 액체, 액체보다 기체가 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라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입자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입자란 뭐였죠? 입자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를 입자라고 했고요. 이 입자 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 대표적인 것, 그렇죠. 증발과 확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라는 거.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입자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증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